제가 스케일링을 가끔 하기는 합니다만 이 30년 묵은 치석을 제거를 하는 거는 또 처음이거든요. 이거 보이시나요? 30년 동안 쌓아온 거예요. 와. 굉장히 귀한 거죠. 보면은 조금만 건드려도 지금 피가 철철 나고 있어요. 스케일러 팁을 지금 이렇게 가까이만 갖다 대는데도 피가 난다는 거는 이미 잇몸이 많이 부어있다는 소리고, 최소 초기 단계 치은염 아니면은 이미 젊은 나이에 치주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좋은 사인은 아닙니다. 근데 원장님 덕분에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최소 진짜 스케일링은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긴 해요. 조금만 앞으로 한번 와주시고요. 이거를 이빨 여기로 이렇게 물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자세가 꼬부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올리겠습니다. 조금 지금 이렇게 살짝만 더 이렇게 닫을게요. 사람이 아닌데 이제 움직이시면 안 돼요. 한참 걸려요. 아니, 시카마다 엑스레이 기계도 좀 다 다르죠.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상해 평준화 돼가지고 거의 이런 파노라마 엑스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화가 많이 되어 있죠. 들어갑니다. 사랑니도 있으시고. 촬영이 완료됐습니다. 45번을 뽑으셨구나. 안내에 따라 주십시오.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요? 이 정도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준수하다. 예, 대리님 다 찍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아, 진짜요? 네, 제 예상보다. 원장님 대체 어떻게 예상하셨길래? 그니까요. 오늘 정말 뽑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면은 일단은 가서 한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30년 만에 스케일링을 하는 우리 유PD님을 위해서 아주 비싼 장비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무려 1,300만 원입니다. 네. 그래도 엑스레이에서는 저의 예상보다는 많이 나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입안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어떤 상태인지, 그 다음에 어떤 차를 뽑을지 오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풀게요. 네. 이건 오늘 제가 대충 스케일링 한번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더 오세요. 치석이 벽을 이루고 있는데요. 혹시 진격의 보셨나요? 여기 월시나 원로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월치석 하나 있네요. 충치 있죠? 이거는 오래전에 씌운 치아, 여기는 빠진 치아이죠. 45번 우측 아래 두 번째 소부츠가 빠졌습니다. 자, 우리 유PD님의 귀한 자료 저장하겠습니다. 이 보면은 조금만 건드려도 지금 피가 철철 나고 있어요. 스케일러 팁을 지금 이렇게 가까이만 갖다 대는데도 피가 난다는 거는 이미 잇몸이 많이 부어있다는 소리고, 최소 초기 단계 치은염 아니면은 이미 젊은 나이에 치주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좋은 사인은 아닙니다. 스케일링을 자주 받으면 그거는 좀 어떨까요? 스케일링을 사실은 너무 자주 받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스케일링으로 치아가 뭐 부서진다 아니면은 어디가 빵꾸가 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 치아에 보통 이제 이미 큰 금이 가 있거나 치아가 이제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건강한 치아 상태에 스케일러 팁을 아무리 갖다 대도 치아에는 금이 가거나 손상이 가거나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치아가 시린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특히나 이제 치석이 쌓이는 부분은 잇몸이랑 치아 경계부인데, 경계부는 이제 치아 같은 경우에는 뿌리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일시적으로 이제 초음파 기구를 이용해서 건드리니까 그쪽이 이제 시림 증상을 느끼는 거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럼 혹시 스케일링 받고 나서 잇몸이 내려가거나 치아 사이 공간이 넓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무슨 소리냐면은 부어 있었던 잇몸이 다시 가라앉으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요. 그 공간이 더 커지는 거는요, 스케일러 때문에 잇몸이 주저앉은 게 아니고 스케일링을 함으로써 잇몸을 붓게 만든 치석이나 치태 같은 것들이 제거가 되면서 그쪽이 다시 원래 상태로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공간이 커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유PD님은 30년 동안 한 번도 스케일링 안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 치고는 되게 깨끗하다고 하셨어요. 깨끗하다고는 안 했습니다. 네, 뽑을 치아가 생각보다 적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조금 준수한 편이라고 하셨는데 이빨에도 약간 금수저 같은 게 있는 건지. 아, 그럼요. 모든 건 유전입니다. 치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잇몸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유전적인 요인이 강해가지고 똑같이 양치를 안 하고 똑같이 관리를 하고 해도 뭐 치아를 오래 쓰시고 잇몸도 되게 튼튼하고 그러신 분이 계시는 것처럼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는 합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유전 탓만 할 수는 없잖아요. 잘 관리하시고 안 하시고 이런 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어떤 과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일단은 겉에
조금 많이 쌓여있는 치석들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경화 치석이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누렇게 벽이 쌓여있는 것들, 그것들의 이제 큰 덩어리들을 일단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를 먼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세세한 덩어리를 제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잇몸 깊숙이 있는 치석들을 제거를 한 뒤에 그걸로도 제거가 안 되는 것들은 이거를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보통 착색을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뾰족한 팁으로 제거하기 힘든 치아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도구이거든요.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어떤 치과에서는 너무 아프고 또 어떤 치과에서는 하나도 안 아팠던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 거는 약간 그 원장님의 시술 그 능력 차이라고 이해하면 될지. 스케일링은 거의 이제 위생사분들이 하시게 되죠. 근데 이제 위생사분들이 약하게 하거나 하면은 사실 그만큼 안 아픈 거고, 물론 이제 요령이 없어가지고 굳이 건드리지 않아야 될 부분들을 많이 건드리거나 너무 세게 하거나 해가지고 아픈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조금 훑어가는 느낌으로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은 효과는 별로 없고 대신에 좀 덜 아프고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아프다고 해가지고 좋은 건 아닙니다. 오늘의 유피디님은 아무리 잘해도 아플 수밖에 없어요. 치석이 깊이 있기 때문에. 오래 이렇게 스케일링 안 하시다가 하는 게 훨씬 더 아픈 거네요. 그렇죠. 물을 더 채우겠습니다. 치석이 이렇게 많은 분들을 가끔씩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는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인간적으로 좀 심한 게 아닌가. 근데 제가 스케일링을 가끔 하기는 합니다만 이 30년 묵은 치석을 제거를 하는 거는 또 처음이거든요. 원장님 보통 치석이 많지 않으면 몇 분 정도 걸려요? 치석이 많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15분에서 20분이면 끝이 납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오래 걸리는 거죠? 지금은 무지하게 오래 걸리는 거죠. 이 시간이면 원래 위아래가 거의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아래도 다 못 끝냈습니다. 아 근데 원장님 덕분에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최소 진짜 스케일링은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긴 해요. 제발 대부분의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은 받으십시오. 치아가 나빠지고 잇몸이 나빠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일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신 것 같아요, 스케일링이. 스케일링을 어쨌든 평소에 관리가 잘 안 되면은 딱딱한 치석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거는 이미 그 정도 단계까지 가면은 일상생활에서 양치로는 제거가 안 됩니다. 결국에는 스케일링으로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환자분들은 눈이 가리고 있어서 어떤 장비로 하시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네.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좀 다르다고 느껴지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장비가 없죠. 일반적인 스케일러 팁은 끝이 너무 뾰족하다 보니까 치아 전체적으로 쌓인 치태라든지 아니면은 착색 같은 걸 제거를 하기에는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이제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은 이 장비가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언제 혹시 아래가 끝났나요? 예. 끝났는데 여기 피 나는 거 보세요. 이거는 그만큼 잇몸이 계속해서 항상 만성적으로 부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피가 나지는 않거든요. 제가 세게 넣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쪽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치은염, 치주염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30년 동안 쌓아온 거예요. 와. 굉장히 귀한 거죠. 흑색인데요? 치석이 오래되면 나중에 색깔이 이렇게 흑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면 보통 이런 분들은 잇몸 치료를 어떤 걸 진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잇몸 치료도 보통 이제 얕은 잇몸 치료, 깊은 잇몸 치료 두 단계가 있는데 일단은 뭐 얕은 잇몸 치료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 왜냐면 뼈가 많이 또 내려간 건 아니시라 가지고. 근데 이제 뼈가 많이 내려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려가야 되는 깊이가 거의 막 6mm, 7mm 이러다 보니까 마취를 하고 잇몸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죠. 해보세요. 빨대처럼 해보세요. (30년) 만에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것 치고는 치아의 전반적인 상태라든지 아니면 뼈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나쁘지는 않으십니다.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길게 봤을 때는 임플란트를 해주시면 좋기는 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하는 건 불가능하고, 나중에 하시려면은 이 사랑니 뽑고 여기 어금니부터 싹 다 교정을 해가지고 공간을 다시 확보를 해야지 이쪽에 임플란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빠진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4년은 된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이제 치료가 미뤄지다 보니까 뭔가 지금 와가지고 치료를 하려면은 좀 일이 커져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가 임플란트가 아니라면은 이런 식으로 브릿지를 씌우는 방법이 있을 텐데, 결국에는 브릿지를 씌운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뭔가 기둥이 생기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두 개의 치아를 희생시키는 꼴밖에 되진 않습니다. 특히나 이거는 멀쩡한 치아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치료를 하시게 된다면 결국 이쪽을 다 교정으로 원래 자리로 되돌리고 그 다음 이쪽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복구를 시키고 그런 치료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십니다. 자, 치아를 보시면은 여기 새까만 것들 보이시죠? 네. 원래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치태라는 게 쌓입니다. 치태는 평소에 저희가 음식을 먹자마자 쌓이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세균이 만들어내는 바이오필름이라든 음식물 찌꺼기, 입안을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이제 유기물들 아니면 우리 구강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죽은 이제 세포 덩어리들 이런 것들이 모이고 쌓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건데 얘네들이 점점 딱딱하게 굳으면 이렇게 노란색 돌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시간이 더 지나고 잇몸 아래쪽에서의 염증 물질과 반응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초록색 아니면은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굉장히 오래 묵은 치석이라는 소리죠. 아래쪽도 굉장히 치석이 많이 쌓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면은 스케일링은 당연히 필요하시고 스케일링뿐만이 아니고 잇몸 치료도 필요하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스케일링을 하고 나시면은 피가 좀 꽤나 많이 나실 겁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피맛이 조금 날 수 있다. 그거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데 보면은 약간 어두컴컴한 것들, 약간씩 충치가 있기는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정도의 충치라면 사실은 이런 것들은 치료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봤을 때 여기 어두컴컴한 것들 이게 물론 치석이 비쳐나와서 어두컴컴한 걸 수도 있고요. 약간 잇몸이 울긋불긋해져가지고 그게 비쳐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양옆에서 충치가 이제 생긴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도 찍어놨고 사진도 찍어놨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더 커지는 게 명확하게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치료를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이런 데도 약간씩 충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도 약간씩 충치가 있고 여기도 사이에는 어두컴컴하게 보여요. 이것도 충치가 있으신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치실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턱이 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치만으로는 관리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치료 전후를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확실하게 좀 전후를 잘 볼 수 있는 부분, 이제 치석이 원래도 많이 쌓이는 곳이 아래쪽의 앞니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타액선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침 분비가 많아가지고 치석이 이렇게 잘 쌓이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스케일링을 받고 나서 거의 대공사였습니다. 싹 다 제거를 했고 아까 전에 이용을 했었던 에어플로우라는 기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표면에 있는 치석이라든지 치태도 다 싹 다 제거를 해가지고 치아색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노란색에서 하얀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마무리가 되었고 남아있는 거는 이렇게 해서 충분치가 않습니다. 오늘은 1차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청소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 후에는 조금 더 이제 오랜만에가 아니고 처음이죠. 네, 처음 스케일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청소가 한번 필요합니다. 그 대청소가 잇몸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음에는 2번에 나눠가지고 잇몸 치료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달라지죠. 여기까지는 제가 힘들어가지고 에어플로우를 못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제거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틈에 있는 치석들은 싹 다 제거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가지고 며칠이 지나고 나면은 내 치아 사이사이에 구멍이 생겼네? 라는 느낌이 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지금은 많이 오동통하게 부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붓기가 가라앉으면은 이 사이에 틈이 생겼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그게 내 원래 치아니까 받아주십시오. 왜냐면 에어플로우라니까 아예 색깔이 달라지네요. 색깔이 달라지죠. 네. 그냥 저 치석만 없어지는 경우였는데 원래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심한 경우에 에어플로우가 빛을 발하고요. 에어플로우까지 써야 되는 경우는 사실은 많이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플로우를 가장 많이 쓰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임플란트 관리할 때, 임플란트 관리할 때는 이제 저런 스켈레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닿으면 임플란트 기스가 나니까 그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압으로 고운 입자를 쏴가지고 그쪽을 청소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은 유피디님의 200 사용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미백 치료네요. 거의 미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더 이상 유피디님 치석 쌓지 마시고 미루지 않겠습니다. 이를 잘 닦아야 됩니다. 네. 치아 하나의 생애 가치는 3천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귀한 치아니까 조금이라도 더 오래 쓸 수 있게 잘 관리하시고 치과에서도 꼬박꼬박 정기검진 받으셔가지고 오래도록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치아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